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충남입니다. 주말 뉴스 이 시간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소식을 모아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홍성과 예산이 법 개정을 통한 시승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구 국회의원이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시승격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범호 기자입니다. 시승격을 수년 동안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홍성군.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면 개정 절차에 들어가면서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행정안전부에 도청 소재지는 시가 될 수 있게 법을 개정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 전달된 개정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시승격에 제동이 걸린 겁니다. 홍성군은 사실상 유일하게 남은 방법인 국회의원 법안 발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게 되면 일단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이 발의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정부안과 같이 정부안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저희가 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홍성 예산지역구 홍문표 의원은 충남방송과 통화에서 올해 안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예산군이 최근 시승격 의지를 분명히 하자 구체적인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안에 할 거야. 이번 올 안에 지금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도청 소재지라는 안에 해당되는 거는 3개 군밖에 없어요. 무안하고 예산 홍성하고. 그러면 이제 법 발의를 이제 국회에서 발의를 이제 의원들이 해야지. 통과되면은 이제 행안부에서 받아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 개정과 함께 주민 공감대 형성도 관건입니다. 홍성군과 시 전환추진위원회는 8월 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설명회 등을 열어 시승격 당위성과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전환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이 군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냐고 원하지 않으면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군민을 상대로 해서 공청회나 이런 어떤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실제 법안이 발의돼 국회 최종 문턱을 넘으려면 행정력과 정치력이 결집돼야 하는 만큼 홍성군과 예산군의 공조 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지난 5월 당진 성문산단 인입철도 노선안이 공개된 이후 지역 내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철도 노선이 마을 한가운데를 관통하기 때문인데요. 주민들은 노선안이 공개되기까지 주민 협의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민원 25 김단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당진시 신평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성문산단 인입철도를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민원 25에서 들어보겠습니다. 신평면 주민들은 지난 5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국도교통부가 발표한 성문산단 인입철도 노선안 초안에 철도가 이 마을을 통과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성문산단 인입철도가 지난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세부 노선안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입장. 마을을 관통하는 철도인 줄 알았다면 처음부터 반대했을 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 설계, 계획을 하면서 각 읍면이 지역 주민과 이 중대한 현안 사업을 한 번쯤이라도 사전에 의견을 교류를 했는지 관계자분께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신평 면민은 화물철도 진입 자체를 모두가 강력하게 반대를 합니다. 성문산단 인입철도는 가칭 합덕역에서 아산 국가산단과 송산산단을 거쳐 성문산단까지 연결되는 31.2km의 화물 전용 철도입니다. 우광면과 신평면, 송하급, 송산면, 그리고 성문면 등 당진 5개 읍면을 지나치게 되는데 산단이 위치한 지역을 제외한 우광면과 신평면 등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철도가 도시개발지구를 지나게 돼 마을 발전을 저해하고 학교와 민가에도 피해를 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38번 국도를 따라 우회하는 쪽으로 노선 변경도 검토했지만 다른 지역에 피해를 주게 된다며 철도 건설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이 확정이 된다면 신평면의 수건 사업이었던 신평면 도시개발지구는 영원히 포기를 해야 됩니다. 이 지역에는
신평 면사무소라든가 일반 기타 그 행정시설의 일부 이전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로 최종 노선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철도 건설 반대에 대해서는 충남도와 당진시가 원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 일부 찬성하는 주민들도 있기 때문에 인입철도와 관련한 모든 여론은 앞으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수렴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무산된 주민공청회를 오는 8월 6일 다시 개최할 계획이지만 주민들은 철도 건설을 반대하는 추가 서명을 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25 김단미입니다. 요즘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는 건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농작물도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추작물이 피해가 심한데 치료제도 따로 없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선영 기자입니다. 서산에 있는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이파리가 누렇게 말라있고 고추에도 얼룩덜룩한 반점이 나 있습니다. 이른바 칼라병으로 불리는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에 감염된 증상입니다. 수확을 앞둔 이 농가의 경우 최근 한 달 사이 전체 고추의 3분의 1이 피해를 봤습니다. 원인은 꽃노랑 총채벌레. 지금 이게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병 자체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렸을 적에 고추가 어렸을 적이면은 알 수 있겠는데 이렇게 크는 상태에서 약주기가 굉장히 곤란하고. 꽃노랑 총채벌레는 식물의 즙액을 빨아먹으며 바이러스를 옮기는 해충입니다. 요즘처럼 덥고 습한 날씨에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크기가 1mm 안팎으로 매우 작고 꽃잎 속에 숨어 있어 발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이 고추 바이러스는 치료제가 따로 없어 한 번 감염되면 이렇게 아예 줄기째 뽑아서 소각해야 합니다.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관찰과 방제입니다. 육묘 단계부터 약을 뿌려야 하는데 총채벌레의 내성이 강한 만큼 이후엔 다른 제품을 번갈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육묘 때부터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정식 포장에 나갔을 때 육묘 때 걸렸던 아이는 정식 포장에 가면 더 확산이 될 염려가 있거든요. 포장에 정식하기 전에도 토양 속에도 혹시 이제 문제가 되는 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토양 처리제로 입제 같은 걸로 이제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 지난해 충남 농업기술원에 접수된 고추 바이러스 피해는 260여 건. 올해는 따뜻했던 지난 겨울 날씨 탓에 총채벌레 수가 늘어난 데다 더운 날씨로 전파 속도까지 빨라져 피해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선영입니다. 자연에서 휴가를 만끽하고 싶다면 올여름 캠핑을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캠핑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충남 서산에는 거리두기도 가능하고 역사 문화체험도 할 수 있는 캠핑장이 조성돼 주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취재의 김단비 기자입니다. 서산 옛 해미초등학교에 위치한 역사 캠핑장입니다. 차를 세워놓고 텐트를 치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텐트가 준비되는 사이 아이들은 한쪽에 마련된 수영장에서 물놀이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미끄럼틀을 타고 신나게 놀다 보니 더위도 금세 잊었습니다. 코로나19 걱정에 붐비는 곳은 꺼려지는 요즘 야외에서 한적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애들이 많이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물놀이터도 있고 가족 이렇게 잘 보이고 이러니까 부모들도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여기 해미읍성 주변 돌담으로 불빛이 이쁘게 나와가지고 가족끼리 밥 먹고 간단하게 산책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올해 문을 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은 축구장 1개 면적의 부지 15면의 오토 캠핑 구역으로 조성됐습니다. 각 구역마다 개별 주차 공간과 테이블은 물론 공용 샤워장과 화장실, 개수대도 갖추고 있습니다. 캠핑장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천주교 성지와 오왕리 별마을 등 명소가 있어 역사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다는 것도 이곳 캠핑장의 묘미 중 하나입니다. 자연경관을 이제 자유롭고 좀 여유롭게 둘러보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입니다. 인근 지역의 가야산, 팔봉산, 그다음에 부석제 간호람 등등에서 구경할 게 참 많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 수칙도 강화됐습니다.
캠핑장 방문객들은 체온 측정과 이용자 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영장 등 시설에 대한 소독도 수시로 이루어집니다. 올여름 한적한 야외 캠핑장에서 코로나19 걱정도 떨쳐버리고 더위도 날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서산 해미읍성 역사 캠핑장에서 헬로티비 뉴스 김담입니다. 최근 인천과 부산 등 지역 수돗물에서 잇따라 유충이 발견되면서 충남도가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인천과 경기 등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거나 발견 신고가 잇따르자 충남 지역 11개 정수장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방충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도는 점검 결과 현재까지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유충 발견 신고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충남 지역 버스 요금이 20일부터 200원씩 올랐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시내버스는 1,600원, 농어촌 버스는 1,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금액입니다. 충남도와 도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인건비 상승과 버스업계 경영 악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천안시민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는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요금 인상을 철회하고 대안으로 버스 공영제를 도입하는 등 운영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성군이 이응노의 집과 홍주성 역사관의 전시와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운영 방향을 한보무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지금 홍성 이응노의 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홍성 출신 이응노 화백의 생가지와 기념관이 있는 곳입니다. 현재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곳 운영을 맡고 있는 홍성군 역사문화시설사업소 유대근 소장과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소장 유대근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응노의 집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이응노의 집은 하가 이응노가 태어난 생가지로서 이응노라는 인물을 기르고 또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기념관 등을 말합니다. 기념관에는 고암 이응노 선생의 작품과 그 배우자인 박인경 여사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고요. 또한 고암 이응노 선생의 작품과 관련해서 전시와 교육, 수집과 연구보존 등 활동을 통해서 이응노의 예술 세계와 정신을 지속적으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응노의 집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나요? 예, 현재 이응노의 문자 추상이라는 전시를 하고 있고요. 이번 전시는 이응노의 그 예술 세계를 오늘날의 그 현대 예술가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또 해석하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에게 좀 더 쉽고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응노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기행, 고암 인문예술 기행 코너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응노의 집을 방문하는 어린이들 대상으로 상설 체험 프로그램인 이응노는 어디로 갔을까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7월 중에 이응노 생가지를 방문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응노의 집 외에도 홍성의 대표 역사문화시설하면 홍주성 역사관을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홍주성 역사관 어떤 곳인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예, 홍주성 역사관은 2011년도에 개관을 했고요. 또 일종 그 전문 박물관으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그 상설 전시실을 전면 개편해서 지속적인 기획 전시를 통해 가지고 방문객이라든지 홍성 군민들에게 홍성의 다양한 역사 문화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꾸준한 유물 구입과 기증 기탁으로 소장 유물 3,400점과 기탁 유물 760점을 보유하고 있고요. 주민 교육 강좌 또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서 홍성의 역사를 알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더 멋진 또 박물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홍주성 역사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이 진행 중인가요? 상설 전시실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홍성과 관련된 유물들이 전시 중이 있고요. 또 기획 전시실에서는 의병에서 독립군까지의 그 주제로 특별 기획전이 11월 1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매년 역사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군민들을 대상으로 박물관 대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특별전과 같은 주제로 강의를 하고 있어서 특별전과의 연계성을 크게 높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박물관에서 전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예 연구사라는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진로 체험 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해서 모든 프로그램은 진행할 때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또 전원 마스크 착용과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끝으로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사업소는 앞으로도 꾸준한 연구와 전시, 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국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상황에서 많은 인원이 관람을 할 수는 없지만은 가족 단위의 소규모 관람은 가능합니다. 곧 다가올 여름방학에는 아이들과 함께 저희 박물관 또 미술관을 오셔서 역사, 문화, 체험 여행을 떠나시면 좋을 듯 같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의 대표 역사문화시설 두 곳에 대해 이야기 나누어봤는데요. 홍성의 역사와 문화를 생생히 느낄 수 있는 곳인 만큼 꼭 한 번쯤 들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성 이응로의 집에서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21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승조 충남지사와 이시종 충북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충청권 예상정책협의회에 참석해 행정수도 충청권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는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대책으로 행정수도 완성과 혁신도시, 강호축 개발 등을 추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와 함께 양 지사 등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정부 부처 이전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국회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우리나라에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관음 보살좌상 소유권 재판에서 불상이 가짜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대전고법 민사일부는 2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항소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정위원은 불상에 있는 노괴색이 현대 금속물질을 인위적으로 발랐을 때 나오는 종류라며 위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 감정위원 의견을 다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증인 채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재판은 9월 22일 열립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불상을 원고에게 인도하라며 부석사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일본은 우리 정부의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금동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돼 있습니다.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12월 홍성에서 문을 엽니다. 충남도는 수익성 문제로 문을 닫은 홍성의료원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해 공공산후조리원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후조리원은 580제곱미터 면적에 10개 산모실을 갖출 예정이며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이 배치됩니다. 이용료는 민간 산후조리원의 70에서 80% 수준으로 맞추고 다자녀와 다문화 가정,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해줄 방침입니다. 충남도는 서남부권의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가운데 10곳에는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으로 2018년 출생아 가운데 절반이 충남이 아닌 다른 도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태안에서 오징어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신진도항 일대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최근 신진도항에서는 하루 100여 척의 어선이 출항해 30톤에서 40톤의 오징어를 출하하고 있습니다. 태안군은 다음 달에는 어획량이 하루 50톤을 웃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판 가격은 당일 수확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20마리 한 산자당 45,00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충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